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 후각상실, 혹은 후각마비, 혹은 비염으로, 혹은 호감기로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증상에 대해서 이것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뇌신경이나 관련 뇌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후각신경은 뇌신경 1번이에요. 뇌신경은 총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이라는 거는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발견한 이런 순서 면에서도 되게 처음에 초기에 발견이 됐고 또 위치도 맨 앞에 이쪽이 있거든요. 후신경이. 이쪽이 있기 때문에 1번의 지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뇌신경 1번은 전두엽, 전두동 이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각 쪽 실제로 이거랑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전두엽이랑 연관이 된 실제로 기억력이나 이런 것과도 관장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해서 실제로 냄새를 맡을 때 뭐 이런 추억, 기억들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뭐 고향의 향기, 어머니의 향,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향, 이런 거에 따라 이런 연관되는 기억이 있잖아요. 즉슨 이 뇌신경 1번인 후각신경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관장을 하고 또 내 이런 대뇌랑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억, 기억, 감정, 식욕 이런 것까지 관여하는 정말 원초적인 감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후신경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게요. 혹은 기능을 막아버린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코 내부에 이런 용종이나 폴립 이런 부종이 있어서 신경 경로를 막는다거나 비염이 생겨서 코 점막이 부어가지고 막는다거나 혹은 어떤 원인으로든 이런 것들이 건강구도가 떨어지고 이런 순환, 신경 순환을 막게 되면 점점 예를 들어서 이 손 신경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계속 눌러서 막게 되면 손이 마비가 되고 결국에는 순환이 안 돼서 여기가 기능이 떨어지고 썩어버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코도 마찬가지예요. 압박이 되고 영양 공급이 계속 이렇게 안 되게 된다면 기능이 떨어지고 냄새를 처음엔 좀 못 맡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퇴화가 발생하고 뇌 기능 혹은 인지 기능, 기억력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경로상에서 막히는 게 생겼을 때 후신경, 그리고 후신경과 연관이 되는 다른 기능들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서양의학적으로는 뭐 코가 문제가 있으면 막힌 거를 뚫는 수술, 혹은 점막을 절제하는 시술, 혹은 면역 억제하는 듀피젠트, 혹은 스테로이드 이런 시술들을 하곤 하죠. 실제로 좋은 경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점이 뭐냐? 재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결과물을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청소시켜주는 거지 원인에 대한 것들이 제거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관련한 논문들 보면 논문에서도 이런 불편감이 제거가 안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논문상으로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저도 비염이 심해서 후각이 떨어지고 후각 상실을 하게 되고 일상 자체가 이렇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냄새를 못 맡으니까 실제로 맛도 못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의사지만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물어봤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의 치료를 해드리려면 내 몸부터 이해하고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고쳐야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요. 해서 제가 이것들을 겪어보니 정말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처치 방법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지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돌파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알러지원이 있다거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코에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염으로 인한 불편 증상도 가라앉았고요. 후각도 재생되어서 불편함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런 덕분에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비염이나 후각 상실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오시는 병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첫째는
한약인데 그냥 일반적인 한약이 아니라 정확한 체질 진단 하에 이 환자분이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알레르기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자율신경 문제가 있다거나 염증 부산물들이 여기에 많이 꼈다거나 이런 것들을 청소시켜주는 각각 그 원인을 제거하는 체질 균형 조절을 하는 이런 한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체질 진단은 기본적으로 진맥이 제일 중요해요. 뭐 생김새를 보고도 많이 구분할 수 있지만 진맥과 복진, 그러니까 배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약제 테스트를 통해서 환자분에 맞는 맞춤 약제를 각각으로 이렇게 처방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체질, 예를 들어서 태양이한테는 이런 식으로 원자마, 혹은 교맥, 이런 것들이 약제가 들어가고요. 태음인한테는 녹용, 맹문동, 갈근, 국화, 이런 약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섞이게 됐을 때는 효과가 전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체질 진단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침인데요. 도침은 끝이 일자형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는 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미니 시술, 미니 수술 도구라고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코나 귀 주변으로 압박이 되거나 부종이 있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날카로운 도침을 통해서 박리를 하고 재생시켜 드리는 시술을 합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날카로운 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코랑 연관된 부분들이 목 뒤쪽 이런 곳에도 많기 때문에 해당 부위들을 이렇게 시술해드리면 우르륵 소리가 나면서 신경이랑 혈관이 확 트이면서 시원해지는 느낌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술해드리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대침이라 해가지고 코 내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점막이 지금 여기도 보면 되게 빵빵하게 부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혈을 통해서 점막을 재생하고 어혈들 이런 뭉쳐있는 피를 제거를 하고 하다 보면 신경이 풀리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같은 비염이거나 후각상실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따뜻하게 해야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차갑게 시원하게 염증을 제거시켜줘야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서 구분해서 약침을 시술해 드립니다. 그리고 턱관절이나 목 쪽, 저평골, 혹은 이런 부비동, 혹은 비중격 망곡 이런 거에 의해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정해드리고 혹은 교정 장치 또한 처방을 해드림으로써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방을 해드립니다. 후각장애, 후각상실은 빠른 시기에 잡아야 돼요.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미각도 무너지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요리하시는 분들, 이연보 셰프님, 방송인 홍석천 이런 분들이 후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요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드시겠죠.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느끼게 되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과 후각상실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꼭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